여러분, 학점은행대, 사이버대, 방통대 다 온라인 수업이고 졸업장도 나오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도 고졸일 때 대학교 편입하려고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보고 알아봤는데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결국에 학점은행대를 선택해서 대학교 편입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해본 제가 체감 정보를 기준으로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 차이점, 마지막으로 추천 기준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통점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 온라인 방식. 이게 보통 대학이라 그러면 캠퍼스 가서 수업을 듣고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온라인 대학교예요. 전부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들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규대학교를 다니기 힘든 분들에게 수요가 높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학위가 나온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교 학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대졸자여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진 비슷하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보니 진짜 차이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총 4가지의 차이점이 있고요. 첫 번째 차이점, 졸업장이에요. 먼저 사이버대와 방통대는 정식 대학교예요. 굳이 분류해보면 사이버대는 사립대, 방통대는 국립대예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졸업장에 학교 이름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땡땡사이버 대학교 졸업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관리 하에 민간교육원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졸업장에 학교 마크가 없습니다. 이 졸업장은 교육부 장관 명의로 나와요. 이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지원했잖아요. 이 학위 명칭만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편입에 합격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땡땡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쉽게 생각해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출석을 하는 방식인데 졸업장을 받아보면 땡땡대학교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건 졸업하는 기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차이점, 학위 취득 방식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먼저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점 자체가 중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해서 일정 학점이 달성되면 졸업장을 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쿼마리 1급 이거 취득하면 몇 학점일까요? 이거 하나만 취득해도 14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이 학점은행제가 유리합니다. 반면 사이버대나 방통대는 기준 자체가 학기예요. 일정 학기 이상을 다니는 대학교처럼 이 정규 커리큘럼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요. 학기마다 일정 수업을 듣고 시험 보고 과제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업을 4년 들어야지 학사가 나옵니다. 단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나는 정규 대학교의 정규 커리큘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이버대나 방통대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딱 4년제 대학교를 온라인으로 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속도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비용에서도 큰 간극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차이점, 비용. 학기당 등록금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대표학과 경영학 기준으로 한 학기 평균 50만원이에요. 사이버대는 처음에 입학할 때 입학 등록금을 내야 되고요. 학기당 보통 150 정도예요. 일반 정규대학교 등록금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통대, 아까 제가 국립대라 그랬죠? 확실히 저렴해요. 한 학기 평균 35만원. 이렇게 학기당 등록금으로만 보면 방통대가 제일 저렴합니다. 근데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차이점, 학습 난이도. 먼저 학점은행제는 뿌리 자체가 평생교육에 있어요. 이 평생교육이라는 건 젊은 층보다는 아무래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연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볼 때에도 주말을 포함해서 시험을 보게 해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사이버대나 방통대는 진짜 대학교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느낌이 있는데 특히 방통대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F, 미수료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형성평가라고 해서 이 학생이 실제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직장인들이 병행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방통대를 다니다가 학점은행제로 옮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즉 저렴하지만 쉽지 않다. 이게 방통대의 함정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 차이점을 봤는데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떤 제도가 더 잘 맞을까요? 케이스별로 나눠보자면 빠르게 학위가 필요하다. 이건 무조건 학점은행제가 유리해요. 내가 학점은행제 플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추가적으로 넣는다면 기간이 확 줄어들어요. 저도 대학 편입이 목적이다 보니 최단 기간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에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죠. 사실 일반인들 시선에서 학교 네임들만 본다면 3가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사이버대나 방통대가 좋은 건 맞습니다. 일단 졸업장 자체에 대학교명이 적혀있고 운영 주체 자체가 대학교이다 보니까 정식 대학 졸업장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그에 비해서 인식이 살짝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학과로 하고 싶다. 이때는 세부 학과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사이버대나 방통대가 맞습니다. 반대로 이 학점은행제는 학과 자체는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육훈련기관 조회를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을 찾아보면 막상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온라인 교육원의 대표적으로는 경영, 사회복지, 아동, 심리, IT 등 이외의 소수 학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의 폭에 있어서는 사이버대나 방통대가 유리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학점은행제 또는 방통대 추천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내가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수업을 대폭 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겠죠. 방통대는 국립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학은자나 방통대 추천. 마지막 비법,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인데 이걸 몰라서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사이버대나 방통대로 목표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름길을 하나 알려드리면 1, 2학년을 건너뛰고 바로 3학년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정학점 기준 이상으로 사이버대는 35학점 70학점, 방통대는 30학점 63학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이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6개월 만에 63학점 취득, 그리고 바로 방통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3, 4학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은 케이스예요. 총 2년 반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는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제도를 아무리 비교해도 정답은 없어요. 본인 상황, 목표, 여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편입하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선택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도 고민이 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시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